감정원 주간과 아파트 가격 동향 7월 23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동향 요약 내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하락 수치가 더 커졌어요. 일단 지방도 하락세가 더 커지고 수도권 지역도 하락세로 반전을 했는데 어이구 서울 지역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서울 지역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이 하락세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세 가격 변동률은 전주하고 동일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약세가 커졌는데 지방은 줄어들었고 서울 지역은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 지역은 전세값이 좀 급락세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자, 가장 6월 말쯤에 가장 저점을 찍다가 다시 상승 국면을 조금 올라간 모습이 나오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갔다는 것. 자,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이 핵심이 된다는 게 이번 주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입니다. 자, 전세가액 지수 변동률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인데, 자, 지방은 하락세가 좀 줄어들었고, 이제 수도권 지역은 다시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강북과 강남 나눠서 보겠습니다. 강남 지역, 강북 지역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요. 강남 지역도 이제 강남 4구의 하락세가 모두 끝이 나면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이 마이너스 0.05%로 이제 좀 하락세가 많이 커졌는데 전주에는 0.02%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버티고 다시 하락 반전을 했다.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로 제가 조사했던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인천 전 지역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인천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의 하반기에는 점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이 0.11%로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이어질까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이걸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집값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좀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드는 이유가 주로 뭐 공인중개사업소에다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의하는 매물이 늘었다,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을 좀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 공인중개업소가 언론을 상대할 때 이 지역에 문의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할 사람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언론에서 좀 먼저 바람을 잡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바람 잡으면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집어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값인데 전세값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강북, 강남 다 지역이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0.03% 상승을 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올랐냐? 그것은 이제 서초구 지역에 이주 물량으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럼 강남구 이주 물량은 전세값 변동이 없었는데 왜 서초구는 이주 물량이 많냐? 이주 물량으로 전세값이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서초구 지역은 이제 중고층 아파트 이주 수요는 주변 지역 전세로 많이, 왜냐면 전세 가격이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라도 전세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뭐 개포주공처럼 뭐 경기도나 빌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하고 인천 지역은 매매가나 전세가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인데 인천 지역 역시 입주 물량으로 인한 타격이 많이 있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자, 지금 가장 핫한 지역 보면은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하고 용산구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상황이 없이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계획 이후에 워낙 집값 흐름세가 나타나니까 그걸 예민한 국토부에서는 집값 오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좀 견제가 들어간 거죠. 아직 이번 주 시세에서 그건 반영은 되질 않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협의될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모두 마무리하고 강남구는 16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상승세가 갑자기 좀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가는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다. 자, 나머지 지역 뭐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뭐 성북구 이런 지역 그리고 금천구나 관악구, 동작구 지역 모두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호가야 계속 올리는 거고, 우리도 뭐 다른 동네 시세에 맞춰서 올린다. 그거는 이제 그 매도자들의 자유 부분이고, 결국에 이 금액을 납득하냐는 거래량으로 판단되는 건데, 글쎄 아직 언론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단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호가 올려가지고 뭐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입주 물량 늘어나면 다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주식 방송이면요. 단기간적으로 지금 샀다가 한 11월에 팔 수 있는 주식이면 저희가 뭐 잠깐이라도 오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서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겠지만은 부동산은 그게 아니죠. 최소 2년 정도 보유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은 좀 단기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오를 것 같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꾸 마음을 급하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서울 지역 집값 오를 것 같대. 강남 지역이 지금 문의가 많고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대. 물론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서울 지역이 입주 물량이 없고 아직도 투자를 위한 부동자금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있는 상태고 아직도 금리 인상은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이상의 급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좀 한 템포 멀리 볼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정리해드리면 그게 수치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셔라.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광명시가 급등을 했어요. 자, 광명시가 어디냐? 자, 0.15%로 경기도 지역에선 가장 높은 상승률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자, 광명시는 왜냐? 철산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분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물론 주변 아파트 2010년에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비슷한 시세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 당해 지역에서 다 두 자릿수로 마감이 됐어요. 자, 광동구 지역이 그랬는데 고덕주공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니까 그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광명시도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투자로도 저희가 괜찮다고 저희 부투정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곧 광명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부 지역 보면은 파주시가 이제 급락세고 이제 서구 동구 지역도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다시 하락세가 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연수구, 송도 지역이 좀 많이 급락을, 중구하고 연수구 지역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인천시 평균이 다 깎아먹고 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구간은 거의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 일단 이게 뭐 일주일만으로 통계만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 3, 4주 정도 이어지면은 송도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남시는 여전히 상승세인데 제가 조사한 이래 분당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더 올랐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일산구 고양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산 서구 동구 모두 다 마이너스 구간이잖아요. 반면에 새 아파트가 많은 덕양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항상 꾸준히 하락하지 않고 상승이나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일단은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건축을 기대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이제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교육적 수요하고 거기가 직장인이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 키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락률이 집값이 이제 조정이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구간이라 90년대 아파트를 더 위험하게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아파트 가성비가 제일 낮냐? 2007년에서 201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좀 마감되는 날까서도 수리해서 들어간다고 내 집만 원 생각하시면 가성비 괜찮은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비싸죠. 집값 떨어질 때 얘는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용이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구가 마이너스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상승세다. 양극화가 나오고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처인구는 급락, 기흥구는 상승, 수지구는 보합 수준이다. 자, 과천시는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다시 반전을 했고요. 화성시는 버티는 모습, 나머지 자, 안산시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매매값도 같이 조정을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 서초구 지역은 급등인데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죠. 자, 그건 뭐냐? 이주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초구 아직까지 뭐 급매물이 많이 소진돼서 뭐 호가가 오르거나 그런 조짐은 좀 보이질 않았어요. 저희가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지만은 자.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뭐 강동구 지역 대부분 안정세인데 강동구가 소폭 올랐어요. 자, 그리고 강서구가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뭐 강북 지역은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송동구, 보합, 동대문구는 약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까지 약세네요. 자, 그래서 서울 지역은 일단 지금 전셋값은 저는 뭐 4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안정되게 가고 있다고 봐요. 한 달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이 정도면 왜냐하면 평상시 대비 입주 물량이 일반 가구 적어요. 12월 헬리오 시티를 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안정세를 간다는 거는 서울의 거래량 집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든다. 경기도 지역에 집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호가가 계속 오를 이유가 있냐?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건 정말로 평소 대비 입주 물량이 훨씬 많아지는 2018년 12월부터는 지금이나 다른 그림 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전세값부터 많이 빠지겠죠. 전세값이 약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매가 약세도 끌어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액 지수 변동률 보면 경기도 지역 보면요. 자, 오른 지역 한번 찾아보죠. 중원구 있고요. 수원시 권성구, 장안구 정도 되겠네요. 오산시, 화성시 전세값이 올랐어요. 화성시는 정말 반전이네요. 계양구는 아니구나. 자, 화성시, 오산시, 그리고 수원 중원구, 수원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권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말고는 전부 다 약세예요. 자,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모두 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입주 물량이 많은 처인구는 뭐 폭락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분당구 모두 약세고 저희가 아까 지난번에 이제 정리해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의 급락에 의한 매매가 변동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 특히 관천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재건축된 아파트 보면 시세가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자, 매도자 입장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세 역전세라는 시기에 매매 가격이 오른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서울 매매 전세가 추이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값 4주 연속 상승인데 상승폭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서초구 이주 물량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단지 수가 아직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관리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제가 볼 때는 이주 시기를 분명히 조정을 할 것이다.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알아요. 2018년 12월 이후에는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주를 돌려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앞으로 관리 처분 승인 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더 높아지고 있죠. 0.11%로 이제 3월 19일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급등이다, 다시 폭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예. 뭐 호가 올리는 걸 어떻게 하겠지만은 실제 호가 뭐 마용성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봐보면은 뭐 4월이나 5월 시세에 3월이나 4월 시세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또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 변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호가를 동시에 그렇게 올려버리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기도 지역 보면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5주 연속 하락세고 전세 가격은 36주 연속이라서 벌써 9개월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 집만 원 하실 때 급등했던 지역, 뭐 과천시나 분당이나 하남시, 뭐 부천, 광명시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내 집만 원으로 나쁘지 않아요. 내가 직장이나 이런 걸 이제 직장 출퇴근 거리 감안하고 앞으로 교육적인 요건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 집만 원 하실 거면 차라리 서울보단 경기도가 더 나은 상황이다. 자,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갭 투자 들어가는 큰 투자자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전세값 하락 추이 내년에 서울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인천시 매매 추이 보면 갑자기 급락세가 나타났죠. 자, 인천시가 이렇게 보통 0.01, 0.02, 많아야 0.07인데 갑자기 0.13%로 급락을 했어요. 자, 송도 지역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는데, 자, 이 지역의 하락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서는 약세로 이어졌다. 자, 이 강의 듣고 바로 송도 가서 급매물 맞나요? 물어보면 강의 없어요. 급매물 없어요. 이건 적어도 4주 연속 급락세가 진행돼야 실제 부동산에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추이는 좀 많이 급락하는 걸로, 이유는 입주 물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매매 가격 지수 6주 연속, 전세 가격 지수 22주 연속 하락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가격 동향 요약을 보여드리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8주 연속 하락인데 지방이나 경기도, 인천 모두 하락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은 좀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매매가 모두 상승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매수 기회로 좀 보셔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라면은 입주 물량 끝나고 진짜 제가 여러분들 투자다, 난 투자꾼이라서 무조건 서울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송파구하고 강동권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시고 투자를 들어가셔도 안 늦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경기도 매매가 5주 연속 하락이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이제 하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양극화를 주로 다뤘으면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이제 좀 따로 보셔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곧 지나면은 서울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하고 나눠서 또 흐름이 지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